4.19 기념 역사 순례를 하는데, 이제 작년에는 이제 울산 공고에서 출발해서 원도심까지 갔었거든요. 이 원도심까지 갔던 그 경로는 1960년 4월 26일 날 울산에서는 조금 다른 지역보다 늦게 그 4.19 혁명에 참가하는 시위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 날 아침 오전 8시에 울산공고 학생들이 저희 울산교 아래쪽에 다 모였어요. 모여서 그 울산교를 건너서, 지금은 그 다리가 이제 배달의 다리인가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다리 있죠. 건너서 원도심으로 들어가니 이제 울산 고등학교, 울산 여고, 그다음에 뭐 제일중학교 각지의 학생들이 그 대열에 합류했고, 그다음에 울산 시민들까지 해서 3천여 명의 이제 시민들이 그러니까 울산 경찰서 앞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당시 이제 울산 경찰서는 지금 울산 미술관 짓고 있는 자리, 이전에 북정공원 있던 자리잖아요. 경찰서 앞까지 다 같이 행진해서 갔고, 경찰서 앞에서 그 항의하는 장면의 사진들이 요 그 안내판에도 보여지고 여러분이 나눠드린 자료집에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4.19 혁명 관련된 전체 경과에 대해서는, 자, 여기를 볼까요? 6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4.19 혁명이 일어나기 전 3.15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은 3월 15일 날 있었던 부정선거였었습니다.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규탄이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부정선거에 대한 흐름들이 쭉 존재하니까 이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하는 첫 시위가 대구 지역에서 2월 28일 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5일에 각지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흐름들이 쭉 있었는데, 마산에서 일어난 그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의 과정에 한 분의 그 가슴 아픈 이제 희생이 벌어진 거죠. 이날 사실은 마산에서 연행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행방을 찾지 못했던 한 사람, 바로 그게 김주열 열사가 됩니다. 마산 앞바다에 4월 11일 날,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이 지나가는 때에 마산 앞바다에 그 한쪽 눈에 왼쪽 눈이었나요? 캐루탄이 박힌 채 그 물에 퉁퉁 부른 시신항구가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지? 라고 보니까 바로 그 고등학생 김주열의 시신이었습니다. 거기 관련된 사진이 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진이 보이죠? 그 시신이 떠오르는 모습에 뭔가 눈앞에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바로 체루탄이 박혀 있는 모습입니다. 옆에 오열하는 김주열의 그 어머니의 모습의 사진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벌어지니까, 이 시신이 발견되니 마산 지역의 학생들이 다시 거리에 나옵니다. 그 소식이 각 지역으로 전달이 되죠. 전달이 되니 4월 18일 날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행진을 했어요. 그래서 고려대는 종암동에 있으니까 서울 사대문에서 북쪽 지역인데, 제 시내까지 행진해서 나와서 4.19 관련된 그 4.19 혁명 이전에 바로 이제 4월 18일 날 이승만, 이기붕 이 정부 통령이 당선된 게 무효다. 그리고 독재 정권 물러가라. 이렇게 행진하고 시위를 하니 종로 4가 정도에서 이제 그 정치 깡패들이 달려들어서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벌어지니 4월 19일 날 이제 더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려대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서울 지역의 대학생들이 모두 거리에 나왔고 경무대 앞까지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경무대 앞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7페이지 상단에 보신 경찰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앞에 달려오는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발포 때 바로 울산공고 출신의, 울산공고를 졸업해서 그 한양대학교의 2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던 정임석 열사도 역시 총탄을 맞고 쓰러집니다.
복부에 관통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 관통상을 입으면서 양쪽 폐가 찢어지는 그렇게 상황을 겪었고, 이로 인해서 그 종로 어귀에 종각 어귀에 쓰러져 있는 정유사 열사를 서울대학교병원이 이제 그때는 지금의 대학로 인근에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해서 긴급하게 치료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날 시위 참가자 중에 모두 21명이 사망을 했고요. 170명이 부상당하게 되는데, 정윤석 열사의 그 총탄에 맞고 피격됐다라는, 쓰러졌다는 소식은 그 뒤로부터 그 3일 뒤에 19일 뒤에 23일 날에나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울산으로 연락이 되거든요. 30시간 가까이 수술 이후에 그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의식이 돌아온 후에나 어디에 사는 누구 가족에게 알린다면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 그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 전보로 이제 울산 집에 전달이 됐어요. 근데 그날 늦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은 당장 뛰어가야 되겠다. 원래 계속 아들과 연락이 안 되는 거야. 4.19 혁명 소식은 들리는데 아들하고 연락이 안 닿으니 매일 신문을 보면서 사상자 명단이나 부상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아들 이름이 없어서 아주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던 며칠에 전보가 날라왔을 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과 같았던 거죠. 근데 그날 그 이제 형이었던 정반석 씨, 정윤석 열사의 형이었던 정반석 씨가, 그러면 내가 집안을 대표해서 먼저 서울에 깊이 가겠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미 계엄령이 펼쳐지는 상태에서 교통편은 많은 부분이 두절되어 있었고, 기차역을 갔더니 올라가는 차편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하루를 기다려서 다음 날에나 서울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날에는 이제 4.19 의거 때 나와서 부상자와 그다음에 사상자들이 발생한 이런 상황에서 산발적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서울 지역의 각 지역의 교수들이, 각 학교의 교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서울대학교에서 시국 성명을 발표하고 거리 행진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그날 사실은 4월 25일 오전에 정윤석 열사는 마지막 유언, 그 형이 올라가서 형과는 겨우 1시간 봤다고 그래요. 1시간 보고 형님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고 또 형에 대한 애틋한 마음, 그리고 내가 이제 세상을 뜬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뜹니다. 25일 날 정유세 열사가 그렇게 세상을 떴다는 소식이 울산 공고에 전달이 됩니다. 울산에서도 4.19 혁명에 참가하려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분위기 올라온 상태에 울산 공고 학생들이 그 방아쇠를 당기게 된 거죠. 정유세 열사의 후배들이 바로 4월 26일 날 거리 행진을 결정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울산교 앞에 전체 2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행진을 시작하니, 이때 행진 때 외쳤던 구호들은 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구속된 학생을 석방하라, 동포에 일어나라, 협작선거 물리쳐라, 이런 구호를 외치고 경찰서 앞까지 갔습니다. 경찰서장 나와라, 그 학생들에게, 무고한 시민들을 총결하는 경찰서장 나와라, 이렇게 외쳤어요. 당시 경찰서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나와서 학생들의 시위대를 향해서 평화롭게 진행하고 있었던 무장한 시위대에 발포한 것은 잘못됐다 생각한다. 나는 경찰서장이 사과를 했다고 그래요. 한참을 기다려서 그 사과를 받은 이후에, 그런 일이 다시 없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받은 이후에 행진대원은 다시 시내 원도심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면서 자유당 울산 시당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현판을 부수고, 반공 청년단, 역시 그 이승만 정권의 하수인과 같은 노릇을 했던 반공 청년단 현판을 부수고, 그리고 그 독재 정권을 찬양하는 뉴스만 내고 있었던 서울신문 울산 지국의 간판도 부셨어요. 그렇게 부시고 쭉 돈이, 사람들이 더 붙었을 거 아니에요. 더 붙으니 이제 울산 군청으로 가자. 그래서 울산 군청까지 다시 한 바퀴 돌아서 갑니다. 울산 군청은 현재 동원 자리가 옛날 울산 군청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울산 동원에 있었던 울산 군청에 가서 군수 나와라.
그리고 독재 정권에 참가했던 그들 비호하는 공무원들 다 물러나라 이렇게 외치는데 군수도 잠깐 나와서 사과를 했다지만 사과가 그 진정성이 없었는지 많은 야유를 받았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까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렇게 행진이 다 진행될 바로 그 시간에 독재 정권으로 1948년에 초대 이제 대통령에서 그다음 1960년까지 12년간 대통령으로서 삶을 역할을 했었던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자기가 사퇴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4월 27일 날 됐을 때 사퇴한다고 바로 끝난 건 아니었고요. 27일 날은 언양 지역 학생들이 거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언양 농고, 그 다음에 언양 중학교 학생들이 거리에 나왔고, 또 방어진 같은 경우는 방어진 파출소를 청년들이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언양에서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행진할 때는 이제 그 언양이 이제 읍사무소, 면사무소였겠죠. 당시 그 공무원들 몇 명이 그 시위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만들고 반성한다. 우리는 사죄한다. 반성의 의미를 담고 전체가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공무원들도 이 4.19 혁명의 시위에 참가했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고등학생들 중심으로 그 당시에 이제 어른들이 별 볼 일 없었나 봐요. 고등학생들이 시국회의를 만듭니다. 시국회의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각 지역에 독재 정권을 부역했던 공무원들 사퇴하라고 하는 성명을 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성명과 그런 작업들이 쫙 진행될 즈음에 이제 4월 28일 날 정유석 열사 유해가 이제 울산에 도착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학성동에 있었던 울산역을 도착했을 때 가족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2만 명이 모여서 도열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서울에서 화장을 하고 유고를 가지고 왔거든요. 유고를 갖고 도착한 정유석 그 열사의 형이 그때 이제 그때의 기억들을 회고로 남겼는데 길 곳곳에 자기가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늘어서서 함께 도열해서 함께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자기 목격했던 이야기를 회상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또 그날 이제 울산 지역의 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보이듯이 언양, 병영, 농소, 강동, 장생포 등 울산 지역 곳곳에 47개의 건물이 공격을 받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공무원들 물러나라. 제대로 사과하라. 근데 사과하지 않고 문을 잠그고 공무원들이 주랭랑을 치거나 발뺌한 지역엔 성남 민심이 그곳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분노의 마음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29일 날은 남창 서생에서 그리고 5월 3일 날 또다시 울산 농림고 학생들이 거리에 나옵니다. 먼저 앞장서서 시내까지 행진했고요. 그 다음에 남창에서도 한 1,500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행진했고 그 다음에 시민 3천여 명이 원도심에 모여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라는 게 여기 이제 마산일보인데요. 마산일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19 혁명도 중요하지만 혁명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마음들의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런 마음들이 모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13일 날 정유석 열사의 사실 유고를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5월 13일까지 그러니까 위령비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했고 묘역을 구하고 정비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유골은 정유석 열사의 집에 봉안돼 있다가 이날 아주 비가 많이 내렸던 날이라고, 비가 부슬부슬 내렸던 날이라고 그래요. 3천여 명의 그 시민들, 학생들이 모여서 정유석 열사의 죽음에 대한 마지막 이별을 울산 군민장으로 치러서 이렇게 작별을 했다고 합니다. 이 뒤에 이제 울산 공고가 그때는 울산 농림고였으니까요. 울산 농림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울산 농림고 학생들이 1960년 4월 이후에 그해 여름까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그리고
승리한 그러니까 4.19 혁명 이후에 이것을 뒤로 되돌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 활동들을 합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거든요.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선거 때는 이제 기존에 그 자유당의 당적을 달고 국회의원에 나왔던 사람이 이제 무소속으로 딱 신분 세탁을 하고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혜영인데 등장해서 선거운동하면서 역시 과거의 버릇을 버리지 않고 금권 선거, 그다음에 조직을 동원한 선거를 진행해요. 뭐 울산 공고 학생들이 방송차를 만들어가지고 방어진 각 지역 저기 대연동 각 지역을 돌면서 독재 정권에 비호했던 정치인들 물러가라, 선거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송을 하고 다녔다고요. 각 지역을 다니면서 하고 또 선거를 앞두고 또 선거 당일에는 그 이제 독재 정권에 했던 그 후보 진영이랑 투석전까지 벌일 정도로 저기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투표장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막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 선거운동이라 몸싸움도 하고 투석전을 벌일 만큼 그렇게 민주주의를 되돌리지 않게 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울산은 그때 이제 갑구 을구가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14페이지네요. 14페이지에 보면 이제 두 개의 선거구 중에 한 곳은 민주당 후보가 됐어요. 근데 한 곳은 아까 얘기했던 자유당 간판을 싹 지우고 신분 세탁했던 정혜영이 당선을 합니다. 물론 그 위에 보시면 이름에 노덕술이라는 이름도 보이시죠? 노덕술은 원래 그 일제강점기의 악질 경찰이잖아요. 친일 경찰. 그래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중에 일본 경찰 그 조직 내에서 가장 높게 승진했던 사람이고, 해방 후에는 그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 때려잡았던 사람이고, 약산 김원병에 뺨을 쳐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약산 김원봉이 그 모멸감과 좌절감이 훗날 그러니까 월북하게 된, 북에 가서 돌아오지 않게 만들었던 원인이었던 친일했던 경찰이 해방 후에 이승만 정권의 그 주구가 돼서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는 일을 했었는데, 얘가 독립운동가만 때려잡은 게 아니라 뒷주머니에 그 몰래 이제 비리, 돈을 횡령도 많이 했던 거예요. 많이 받아 처먹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승만 정권을 몇 번을 봐줍니다. 몇 번을 봐줬는데 워낙 큰 이제 비리를 저지르니까 잘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때 나오면서 나도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해직당하고 고난을 받았다, 이러면서 얘가 이제 나왔던 거죠. 노덕수리도 1700표나 받았어요. 그런 말에 넘어간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정혜영은 15,000표를 받아댔고, 김택천 선생 같은 경우가 이제 1960년에 보도연맹 유족회 분들과 함께하면서 아픔을 달래려고 했었던 그나마 나은 정치인이었다고 하는 이분은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농림고 학생들 당시에 저희는 그때 농림고 학생으로 거리에 나오셨던 분을 계속 찾고 만나뵈려고 했는데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작고 하신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굳이 지금 그때 이야기를 할 필요 있겠나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고사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주변의 정황이나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때 선거 결과는 참담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선배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 학생들은 거리도 나갔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갈 정인서 열사의 묘교에도 역시 비를 맞으면서 참석을 했을 거라고요. 그 뒤에 모든 과정에서 청년의 학생들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민주주의를 얘기했던 그 마음이 한번 꺾인 거잖아요. 저희가 촛불연명이 벌어진 지 어느새 시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방선거도 있었고, 요새 시국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촛불연명을 통해서 당선되고 권력을 새롭게 민중에게 적폐를 청산하겠다라고 이제 나섰던 분들도 있고, 또 반성한다, 내가 잘못했다, 아니면 그런 말도 없이 웅크리고 있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권력을 차지해볼게 라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민들이 촛불혁명 이후에
그 혁명을 통해서 과연 적폐 세력들이 제대로 원했던 많은 요구들이 제대로 됐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느낌표도 있겠지만 물음표가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4.19 혁명, 그 다음에 그러니까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바로 2016년부터 17년까지 있었던 혁명까지 광주 민중항쟁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큰 상처를 남기고 쓰러졌던 항쟁도 있었고, 이런 걸 겪으면서 사회는 조금씩 진보하고 있지만, 나아져 왔지만, 민주주의는 발전해 왔지만 여전히 이것이 직선 형태로 쭉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갔다가 꺾였다가 갔다 꺾이는 그 과정이 있는 것 같고, 이때 새로운 위기도 오잖아요. 민주정부가 쫙 됐다가도 위기에 그런 순간들을 맞아서 촛불혁명이 일어났던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4.19 혁명 그때의 울산 공고 학생들의 마음을 느껴보자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가 있잖아요. 추모비는 박목월 선생님이 쓰신 시예요. 그래서 뒤편에 보시면 이 글 지은이가 박목월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1965년에 세워졌으니까 광주 열사 산하 이후에 5년 뒤에 세워집니다. 이 시비가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모양은 아니고요. 똑같은 내용의 시비가 정유서 열사 묘역에도 놓여져 있습니다. 정유서 열사 묘는 그 천곡동의 그 산길 조금만 올라가면 야트막 언덕에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움직여 가실 건데요. 울산 공고를 오늘 한번 쭉 돌아보고, 저 안에 울산 공고 저희 그 박물관이, 기념관이 있거든요. 동창에서 운영하는. 거길 들어가보고 싶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제가 연락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단체 관람은 어렵겠다 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보면 대학군회의가 그 당시로 생각하시면 쉽지 않죠. 그때는 한양 공과대에 이제 입학을 했던 거니까 울산 공고 나와서 청운의 꿈을 품고 올라갔던 건데, 사실은 그때 그렇게 거리에 나가겠다 마음 먹은 거는 청년의 양심이나 정의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으셨던 걸 거예요. 그리고 근데 자료지에 보시면 형이 썼던 글을 제가 발췌해 놓은 게 있는데, 총탄을 맞고 복부 관통상이니까 폐가 찢어진 거를 겨우 봉합을 하고 의식에 깨어나는데 30시간이 걸렸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 주소를 묻고 가족 누구한테 연락하면 되냐를 확인해서 전보를 갔던 거고, 형이 도착하고 그 형을 바라보고 대화를 나누고 한 40-50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몇 마디 해서 14년 동안 부모님이 그렇게 자기를 지원해도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했던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드러내니 무슨 소리냐, 네가 이렇게 네가 한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형의 그렇게 마지막 위로를 받으면서 이렇게 눈을 감았다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형이 도착하고 겨우 40-50분 보고 세상을 떠났던 거는 마치 마지막 유언을 혈육에게 남기다라는 마음, 그런 의지감으로 끝까지 버티다가 형을 만나 다 전하니 그 마음이 해소되면서 결국은 삶이 마감되지 않았나, 그런 경우들은 종종 있잖아요. 그런 의지를 지켜오셨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 울산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군민장으로 크게 마음을 내서 한 거죠. 사실은 45년 해방 이후에 1950년을 거치면서 울산은 기존의 일제강점기부터 해방공간에서 울산을 이끌었던, 믿을 수 있었고 존경받았던 분들이 싸그리 죽었거든요. 50년에. 그래서 그 보도연맹 사건으로 일제강점기까지 마지막까지 존경받았던 각 분들이, 뭐 동구로 치면 동구에서는 그 박학규 선생, 언양의 이동계 선생, 서생에는 이미동, 언양의 안효식 선생이나 이런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그렇게 비명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실 지역은 되게 침체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제강점기 때 부역하고 친일했던 이들이 그대로 지역의 권력을 유지한 채 이승만 정권에 빌붙어 온 거잖아요. 그런 이들이 자유당 정권의 주축이었던 것이고, 그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서북청년단이나 대동청년단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그들이 그대로 이후에 반공청년단이 이름으로 지역 밑에서는 게 암약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시기를 10년 거치고 정유서 열사의 죽음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민주주의 이러고 그것을 꿈꿨던,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은 하나의 뭔가 마음에 뭔가 응어리 맺힌 것이 더 쌓인 것뿐만 아니라 또 이 과정이 하는 푸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그 열사가 꿈꿨던 그 민주주의가 1년 만에 탱크를 앞세운 군부의 그런 군합발에 짓밟혔다라는 것을 모른 채, 사실은 예상하지 못한 채 떠나신 거니까요. 그것을 바로 세우는데 오랜 기간이 걸렸고, 지금 서 있는 저희는 그런 시기가 되돌아오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